하려고 하는 의도니까 좀 잘 따라와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대로 함수 끝났어요. 그죠? 함수 끝나고 이제 바이블 30페이지 보면 방정식하고 부등식입니다. 여러분들 방정식, 부등식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 방정식과 부등식, 이게 진행되는 패턴이 지수함수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지수 단원만이 아니라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사촌지가 아니야. 연관성을 갖고 생각해야 돼. 방정식, 부등식의 풀이도 함수에 대한 어떤 그래프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도 풀 수 있다는 거고, 나오는 유형의 형태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먼저 방정식부터 따지자면 지수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지수 방정식은 뭐냐면, 자, x제곱이 3이다 그러면 이런 무슨 방정식이라고 그래? 이런 걸. 이런 걸 무슨 방정식이라고 그래? 이런 꼴의 형태를. 무슨 방정식? 말해, 괜찮아. 야,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문답식 교육이라며. 일명 소크라테스가 썼던 삼파법이라며.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괜찮아, 틀려도 돼. 틀리면 내가 뭐라고 하겠니? 잠깐 뭐라고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게 무슨 방정식이라고 그래? 알잖아. 슬아, 네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이씨, 아는 대로. 이게 무슨 방정식이야 그냥. 테리야, 무슨 방정식이야? 어? 이게 지수 방정식이야? 이렇게 돼 있는 꼴에 이게 지수, 이거 x값 뭐야? 이거 x값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야? 이게 지수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아니야? x에 대한 무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쪽팔려 하지 마. 맞지? 이런 걸 다항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얘들아. 이거는 무슨 방정식이야, 이거는? x에 대한 무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럼 여기가 이렇게 세제곱이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그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표현하는 방정식을 통틀어서 다항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맞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y는 하면 이거는 x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니까 뭐뭐 몇 차, 몇 차, 몇 차라는 표현 들어가는 거는 다 다항 함수, 다항 방정식, 다항 부등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제곱이 4다 그러면 x의 값은 뿔마 2인 2차 방정식이죠? 다항 방정식이죠?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얘를 2의 x제곱, 미하고 지수의 위치를 바꿨죠. 미하고 지수의 위치를 바꾸고 변수 x가, 아니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 등호를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 아니야? 해라고 하는 건 사용된 문자의 값을 알아내는 거 아니니?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2차 방정식 혹은 다항 방정식. 근데 밑과 지수의 위치가 바뀌었지? 그러면 이 해가, 문자가 어느 자리에 있어? 지수의 자리에 있지? 그럴 때 이걸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지수에 있는 해를 구하는 게 지수 방정식이야. 알았어? 이렇게 돼 있으면 2차 부등식, 다항 부등식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 부등식 됐니? 자, 그러면 봐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등호를 만족한 x를 찾는 거예요. 그럼 x를 찾는 방법은 2차 방식은 해를 구하는 방법이, 2차 방식은 해를 구하는 방법이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이 지수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지수 방정식에서는 근해 공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등호를 만족하는 x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등호를 만족하는 x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할 때 이 4라고 하는 값은 2의 몇 제곱? 2의 제곱이지. 그래서 일단 확인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밑이 서로 같은가 안 같은가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럼 밑이 같으면 지수만 같으면 등호는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x는 2 해서 찾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수 방정식은 유형 첫 번째가 a의 fx 제곱과 a의 gx 제곱의 대표적인 꼴이 있다. 즉 뭐가 같을 때? 밑이 같을 때.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지수에 x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때 해를 구하는 방법은 지수가 같은 해를 구하면 된다 이거야. 됐니?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함수의 종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를 배우게 되면서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 삼각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게 돼. 그런데 방정식은 어쨌든 해를 구하는 거고 부등식도 해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 해를 구하는 과정상의 마지막 결론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항방정식, 부등식으로 넘어와 버려. 결과적으로는 1차 방식의 내용으로 넘어와 버린다니까. 자, 얘하고 얘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제 얘는 다항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았니? 형태는 지수방정식의 형태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다항방정식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확인해야 될 게 일단 양변에 있는 뭐를 비교해라? 밑을 비교해라.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지수는 x만 얘처럼 올 수도 있지만 x에 대한 2차식이 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예제 4번 해봐봐. 이게 첫 번째 예제 4번. 36페이지에 1번 봐봐. 2의 x제곱 플러스 4 제곱이 32의 x제곱과 같을 때 x의 값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밑은 2지. 근데 여기에 밑은 32야. 근데 32를 갖고 밑에 2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에이 왜? 여기에 있는 밑은 최소화시키는 거야. 그럼 밑을 최소화시키는 거는 소인수분해야. 31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몇 제곱이야? 2의 5제곱이잖아. 2의 5제곱에 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5x제곱 아니니? 그럼 밑을 같게 할 수 있잖아. 밑이 같으면 뭐가 같으면 돼? 지수가 같은 x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지수가 같은 x는 이렇게 되니까 x에 대한 2차 방식이 되지. 얘기했잖아. 다항방정식으로 바뀌는 거. 이거 다항방정식으로. 그럼 얘를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일 때 2차 방식의 해를 구하면 되고 얘는 1 또는 얼마? 4다 이 얘기지. 이렇게 찾는 거야.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게 밑입니다. 네, 이게 밑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지수예요. 네. 그리고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 얘는 뭐가 같을 때야? 뭐가? 지수가 같을 때지. 지수가 같으면 밑이 얼마? 밑이 어떻게 되면 돼? 밑이 이런 꼴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지. 얘는 뭐가 같을 때야? 얘는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으면 돼. 근데 얘는 뭐가 같을 때야? 지수가 같을 때야. 그럼 지수가 같으면 뭐가 같으면 성립해? 밑이 같으면 되지. 어려워?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야. x-2에 x-2에 뭐라 할까 여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은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밑이 똑같잖아. 밑이 똑같으니까 뭐가 같으면 아니 지수가 똑같잖아. 밑이 같으면 되잖아. 그럼 x-2가 얼마면 돼? 3이면 성립하죠. 3이면. 그러니까 x는 5 나오죠.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꼴일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네모하고 동그라미 밑이 같으면 됩니다. 또는 세모가 0이어도 돼요. 왜? 요게 0이야. 요게 0이면 x는 1이지. 이게 0이에요. 이게 0. 이게 0이면 얘 좌변 1이잖아요. 우변도 1이잖아요. 등식 성립하잖아요.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요거 놓치지 마. 요거 뭐? 지수가 0이어도 등식은 성립하겠구나. 그래서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x-2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네. x-4제곱 그리고 x는 2보다 크다. 왜 x가 2보다 크다고 조건을 했을까? 여기에는 밑은 무조건 양수해야 되거든. x가 2보다 작으면 음수가 돼. 음수가 밑인 건 안 돼.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을 쓴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면 돼? 얘가 3이면 되지. 그러니까 x가 얼마면 돼? 5면 되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지수가 얼마여도 돼? 0이어도 되잖아.
이 지수가 0이면 0제곱은 다 1이니까 등식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x가 얼마면 돼요? x가 4. 그래서 해는 2개예요. 2개. 됐어요? 그러니까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31페이지. 세 번째 유형. 요거 또 나오는 거야. 요거. 야, 이거 나오면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지, 치환. 이렇게 하면 이제 지수 방정식이 아니야. 얘는 이제 치환한 문자의 2차 방정식이야.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한다? t제곱이라고 한다 이거지. 근데 여기에서 나온 t는 무조건 양수야 돼.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넘겨봐. 예제 5번에 자, 이게 지수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잖아. 제목을. 그러면 이런 건 고칠 수 있지 이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지.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자고? 얘를 t라고 하라고. 얘를 t라고 하라고.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t제곱이지. 그래서 이 식은 t제곱, 얘하고 얘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가 0일 때 t에 관한 2차 방식 됐지? 그러면 이거 곱해서 32 더해서 12가 되는 값은 뭐하고 뭐지? 4 또는 8인가요? 근데 t가 양수인 것만 찾아야 됩니다. t가 혹시 마이너스 하나 나왔으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t가 다 양수니까 됐죠.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t가 아니라 x를 찾는 거잖아요. x를 찾는 거니까 결국 얘가 원래 2x제곱이고 얘가 원래 2x제곱이지. 그럼 이 내용은 처음에 했던 이 내용으로 넘어와야 되지. 자, 그러면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2. 그러니까 x가 얼마면 돼? x가 2가 되면 되고 또는 얘가 2의 몇 제곱? 세제곱이니까 여기에는 x가 3이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끝났어. 끝났잖아. 방정식 끝났어. 유형 몇 가지야? 3가지지. 미시 같을 때, 지수가 같을 때. 이런 거 기억해두고 이 항이 반복될 때 치환. 응? 그럼 이제 제목은 이제 뭘로 바뀌어? 지수 부등식으로 바뀌자. 지수 부등식도 봐봐. 똑같아. 지수 부등식 똑같아. 근데 대신에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을 만족해야 되잖아. 부등호 방향 만족해야 되니까 봐라. 2의 x제곱이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언제 4보다 작냐 이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4는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밑이 똑같아요. 근데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큽니다. 그러면 x는 여기 있는 지수 2보다 작으면 성립한다 이거죠. 작으면. 근데 2분의 1의 x의 제곱이 뭐 여기가 4라고 하자. 4라고. 조금 어렵게 했나? 그럼 얘는 2분의 1의 x 제곱인데 얘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4는? 그렇지.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밑이 똑같아 됐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얘들아, x가 2보다 크다야. 그럼 마이너스 x 하면 2보다 작다가 되지. 부등식에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방 바뀌지. 근데 얘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지. 밑이 0과 1 사이에면 감소야 증가야? 감소야.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응? 알았어?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에서는 주의할 사항이 있어. 여기에는 밑 있지, 밑.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확인해서 부동호 방향을 바꿔야 될지 안 바꿔야 될지라는 판단만 해주면 돼.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이해해도 돼. 사실은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미시 1보다 크지? 그럼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으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는 거지. 똑같은 형태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굳이 이렇게 지수의 부호를 바꾸지 않고 처리하겠다 그러면 미세 크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해봐라 이거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죠? 현재 미시 같을 때의 조건입니다. 미시 같을 때. 근데 지수 부등식은 미세 크기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확인한 다음에 부동호 방향을 결정해라. 오케이? 자, 넘겨봐. 예제 6번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 첫 번째 경우가 이렇게 돼 있을 때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를 풀이할 때 두 가지라고. A가 1보다 큰지, A가 0과 1 사이인지 확인해서 A가 1보다 크면 fx가 gx보다 작을 때 x의 범위를 찾으면 되고, 얘는 fx가 gx보다 클 때의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지? 6번에 1번 4 곱하기 루트 2의 x의 제곱이 루트 128보다 크다. 자, 이런 거는 최대한 소인수 분해하는데 루트 2는 2의 몇 제곱이니? 2분의 1 제곱이지.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2의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제곱으로 고칠 수 있어 없어? 고칠 수 있지. 그 다음에 128은 2의 몇 제곱이야? 7제곱이야. 여기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2의 2분의 7제곱이고. 그치? 이렇게 거듭제곱권을 분수지수로 빨리 바꾸는 건 생각을 해두세요. 그럼 미시 1보다 크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얘보다 크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 1차 부등식의 내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넘기면은 2분의 3이지. 넘어가면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면 되겠다 이 얘기지. 다음에 두 번째 81분의 1에다가 3분의 1의 2x제곱에다 자, 얘는 밑을 맞출 수 있을까? 밑이 여기에 3분의 1로 돼 있어. 그러면 81은 3분의 1의 몇 제곱이야? 아니 81만 생각하면 되잖아. 4제곱이잖아. 루트 3은 2분의 1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3분의 1의 2분의 1 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밑이 다 똑같으니까 싹 지우고 요거 갖고만 따지면 되잖아. 요거. 4, 2x 2분의 1 요거 갖고만 따지면 돼. 근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지. 그때는 부동호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2로 나누면 되죠. 2로. 그럼 2로 나누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근데 보통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벌어지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4분의 1을 표시하고 여기다 2를 표시해서 나타내면 끝난다는 거지.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야. 그 다음에 또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AX제곱, A의 2X제곱 반복될 때 얘기인데 이건 직접 문제 봐봐. 7번, 예제 7번에 근데 뭐 이상하다. 그지? 밑이 그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밑이 다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2의 x의 제곱이 3보다 크다. 이때 x의 범위 구하라. 밑이 다르지. 밑을 같게 할 수가 없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럴 땐 바로 로그를 이용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지금 이 단원에는 없잖아. 로그를 안 달았으니까. 이후에 이제 나오겠지. 이후에. 자, 예제 7번에 1번. 자, 어떻게 하라고? 2x제곱 어떻게 하라고? 치환하라고. 그지? 그러면 t는 뭐보다 크다고? 0보다 크다. x는 모든 실수지만. 그러면 이 식은 이제 2t제곱 되죠? 얘는 마이너스 17t가 되고 플러스 8. 2차 부등식 되죠? 풀면 돼요. 1, 2, 그 다음에 여기 8, 1, 마이너스 하면 되고, 부등호 방향이 0쪽으로 벌어질 때 2차 부등식은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하지 않니? 근데 우리가 찾는 건 t가 아니잖아. x잖아.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고쳐줘. 얘가 2의 x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8은 2의 세제곱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미시 1보다 크니까 지수에 있는 부등호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이거지.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밑을 보면 되지. 여기에 지수에 뭐 더하기 빼기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바꾸면 돼.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3의 x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요거 9분의 1 곱하기 3의 x제곱인 거지. 얘도 3의 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9 곱하기 3의 x제곱이지. 그래서 이 3의 x제곱을 어떻게 하자고? t라고 하자 이거지. 그럼 이 식은 이제 얘 t의 제곱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1t 맞지? 그 다음 얘는 9t 맞지? 플러스 1이에요. 이런 거는 양변에다가 이거 분모 있지 분모. 귀찮으니까 이거 양변에다 9를 곱해서 하자. 그럼 9를 곱하면 얘 9t제곱. 얘는 t지. 얘는 81t지. 넘기면 마이너스 80t가 되지. 여기다 9를 곱하면 9. 이항하면 마이너스 9지. t에 관한 2차 부등식 풀이. 얘 1, 9. 얘 9, 1.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겠고. 그럼 부등호방이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더라? 큰 거보다 크고요. 또는 작은 거보다 작아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t는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요거 갖고만 판단해야 되죠. 그러면 t가 뭐였어? t가 3의 x제곱이었어. 얘가 9보다 클 때 x의 범위 구하는데 9는 3의 제곱 아니야. 미시 1보다 크니까 x는 부등호 방향 안 변하고 2보다 크면 된다 이 말이지. 다음 예제 8번에 알아듣는 거니? 자, 약간 좀 응용된 문제 내용이 나오긴 하겠죠. 예, 이제 8번 조금만 이제 관심 좀 가져보세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자, 배운 대로 합시다. 4의 x제곱에다가 k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에다가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k 값 때문에 어떤 식이 있지. 그럼 이 식을 2x제곱을 치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 자, 근데 얘가 조건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라고 그랬어. 그지? 서로 다른 뭐를? 두 식을 가질 때. 자, 그러면 들어봐. 그러니까 여기 x가 두 개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개가.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들었지. 2차 방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조건, 그지? 중근 조건, 서로 다른 두 억은 가질 조건 다 들어봤지. 그러면 2x제곱을 뭐라고 해? t라고 해.
그럼 t는 뭐야? t는 0보다 큰 거지. 근데 이 등호를 만족한 x가 몇 개 있는 거라고? 등호를 만족한 x가 몇 개 있는 거라고? 2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군이 그 x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즉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했는데 얘하고 얘는 둘 다 t잖아, t. 그러니까 이게 t 값도 몇 개 있어야지 x 2개가 생겨. 여기가 1차니까 t도 몇 개 있어야 돼. x가 2개가 나오려면 t도 몇 개 있어야지 나오는 거야. t도 2개가 있어야지 x가 2개 나오지 않겠어? 이 식은 얘를 t라고 치환하면 t 제곱이요. 요거 얘는 마이너스 4kt요. 이제 알겠어요? 왜 4라고 쓰는지? 2의 제곱 때문에 4로 바꾼 거죠? 플러스 k는 0이에요. 맞아요? 자, 여기서 t가 몇 개 해야 돼요? 야, 이거 잘 들어, 이거 t가 몇 개 해야 돼? 여기 x가 2개려면 얘도 t가 2개 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잘 들어. 얘는 이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돼. 근데 원래 실수라는 말은 양의 실수 0, 음의 실수 등이 있거든. 근데 들어봐. 이 알파, 베타는 양수, 음수 0이어도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서 t는 무조건 무슨 수 해야 돼? 무조건 양수만 나와야 돼. 무슨 수? 양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 t가 2개가 있어야지만 x가 서로 다른 2개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t에 관한 몇 차 방식이야? t에 관한 2차 방식이거든. t에 관한 2차 방식인데 치환한 t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아니라 두 양근을 가져야 되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야. 치환했을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유 알고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접근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또 1학년 과정이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식이니까 a는 0이어서 안 되지. 이거 들어봤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 여기에서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할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 만족해야 돼? 일단 서로 다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판별식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잖아. 두 번째 조건.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 얘는 개수로 표현한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양수니까 이 값도 0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 두 근의 곱. 개수로 표현하면 a분의 c죠. 근데 얘하고 얘가 양근이니까 얘도 양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진 이 중에서 사용한 k처럼 미정계수의 부등호가 나오면 그거의 공통범위를 찾아줘야지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 2차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또 있어. 서로 다른 두 무슨 근 가질 때? 음근 가질 때, 음수근. 맞아? 음수근 가져도 얘는 만족해야 돼. 근데 두 근이 다 음수니까 이 부등호 방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되지? 얘는 서로 얘 곱한 거니까 얘는 그대로 부등호 방 안 변하지? 또 그래서 공통범위. 또 뭐 있지?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서로 다른 부호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지? 기억하는 거야? 이거 처음 들어봐 또? 준석이 또 표정 그런데? 처음 들어본 내용이니?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조건이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니까. 서로 다른 부호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잖아. 서로 다른 부호가 되려면 판별식 안 써도 돼.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쓸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쓸 수가 있지. 얘 봐. 얘가 음수. 이것만 만족하면 돼.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인데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작다, 같다일 때는 또 두 근의 합의 조건도 쓸 수 있어. 이때는 판별식 안 써도 돼. 왜 안 써도 되냐면 어차피 이 세 개에서 얻어진 부등식의 공통범위거든. 근데 그 공통범위는 말이야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서로 다른 부호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여기에서 얻어진 t값이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양근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만 얘가 이 지수에 있는 x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 있다 이거고. 됐어? 그러면 이때 두근 t 있지. 두근 t. 하나는 감마, 하나는 델타라고 할게. 라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판별식. 짝수 판별식. 여기가 4가 곱해졌으니까 4k의 제곱. 짝수 판별식 공식 알지? 짝수 판별식. 이거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빼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k지.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럼 얘는 k로 묶으면 4k 마이너스 1이 되고 0보다 크니까 부동호방이 0쪽으로 벌어져 있을 때 2차 부등식의 해는 큰 거보다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지.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조건 k의 범위 나왔고요. 두 번째, 자,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을 개수로 표현하면 이거분의 이거의 반대부. 그러니까 4k야. 그러면 두 개가 모두 양이니까 얘가 양수이므로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 두근의 곱을 또 근각계수의 관계로 표현하면 이거분의 이거. k지. 뭐야 이거? 0보다 크다. 똑같네. 그치? 그러면 얘하고의 공통범위 그냥 얘고 얘하고 공통범위는 얘지. 얘하고 공통범위는 없지. 그래서 결론 k가 뭐보다 크면 된다? 4분의 1보다 크면 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야. 됐니? 왜 치환한 2차 방식의 t의 2차 방식엔 두 그 양근을 가져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표현 바꾸기 봐봐. 표현 바꾸기. 옆에 (8-2번에) 1번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잘 들어. 이건 시험제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오면 내가 똥 안 싼다. 웃어. 반응이 이렇게 리액션이 없으면 나 진짜 힘들다. 야. 지금 몇 명 안 앉아있는데 야 내가 원래가 학생들이 많으면 야 딱딱딱 몇 명 이렇게 딱 사각형 해가지고 여기 딱 꼭점에 있는 애들만 주시해가지고 하면 되거든. 그 중에 뭐 10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명은 사실은 안 쳐다봐도 되잖아. 이해를 하는지 몰라 안 하는지 몰라도 되잖아. 내 위주로 그냥 졸라 떠들어대면 되잖아. 앞에서 쇼를 하든 말든 뭐 어쨌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이거밖에 안 앉아있잖아. 안 앉아있으면 너희들 눈빛이 나한테 다 들어와. 아씨 졸라 설명 딱 끝나고 눈빛 보면 모르는 것 같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완빵이야. 그러니까 좀 이게 좀 해줘. 내가 좀 유머러스한 얘기하면 물론 흔치는 않지만 좀 해야지 나도 덜 쪽팔리지. 이 문제 진짜 나와요. 진짜 나와. 이렇게 아씨 이거 스타킹 표시하세요. 스타킹. 예? 왕들 표시하라고. 진짜 나온다니까. 자 이렇게 식 딱 써놓고 뭐라고 해놨어 여기다. 뭐라고 해놨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도록 하라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도록 하라고요? 항상 성립하도록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도록? 항상 성립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것도 다 1학년 과정에서 했던 거거든. x제곱 그냥 쉬운 예로 x제곱 4kx 플러스 뭐 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등호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한 문자 x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 부등식이 이 x에다가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언제나 0보다 커나 같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다. 지수, 방정식, 부등식 들어갈 때 함수하고 무슨 지간이라고? 무슨 지간이야? 원수지간이 아니야. 사촌지간이라고. 얘를 잠시 이걸 y라고 딱 넣으면 x에 대한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죠. 2차 함수죠. 예. x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얘는 다시 묻는 거를 그림상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림상에서 해석할 때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맞죠? 맞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에 있는 2차 함수인 이 포물선 위에 있는 y의 값이 어떻게 하면 0보다 커나 같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0보다 커나 같게 할 수 있느냐? 얘가 x축에 붕 떠 있거나 아니면 x축하고 이렇게 접해 있거나 하면 되지. 등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얘를 0으로 하는 2차 방식으로 다시 따지면 여기에서 x축과의 교점이 이 방정식의 해거든. 그러면 얘는 2차 방식의 의미로 따지면 이거의 2차 방식이 0으로 하는 x의 값이 하나만 있거나 어떻게 되거나 없거나. 그러면 얘는 하나만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 얘는 또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판별식 있지. 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조건을 쓰면 되는 거야. 이 조건을 쓰면 판별식 4k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끝난다고. 알았지? 이거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지. 자, 그런데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이걸 따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알았지? 왜 판별식을 쓰는지 이유도 알아야 되고요. 다 함수 얘기했다가 부등식 얘기했다 방정식으로 결론이 얻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아 2차 부등식이다. 근데 판별식을 썼다. 근데 무조건 판별 써야겠구나 라는 또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이거는 x가 모든 실수일 때야. 즉 x에 대한 제한 변역이 없을 때야. x에 대한 제한 변역이 없으면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x에 대한 기본적인 제한 변역이 있으면 무조건 판별 쓰면 안 돼. 그림에서 잘 판단한 다음에 판별식을 쓸지 안 쓸지를 판단해야 돼. 그거는 왜 판별식을 써야 되느냐? x축과의 교점이 없거나 하나 있거나 그래서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따지는 거지. 얘가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여기에 있는 y 값이 언제나 0보다 커나 같다. 이 말은 이 중에서 가장 y 값이 작을 때가 이 지점이죠. 그럼 이 지점의 꼭지점의 y의 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최소값이. 근데 여기에 꼭지점의 y값을 찾으면 그게 판별식의 내용하고 똑같은 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도 되는 거였어. 알았니? 그런데 얘가 x에 대한 제한 변역이 없고 x에 대한 제한 변역이 있을 때 만약에 꼭지점 여기가 x가 만약에 1인데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 오케이? 그럼 이때는 판별식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x가 3보다 커나 같다? 3h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y의 값만 0보다 커나 같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입니까? 3일 때죠. 그러면 x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걔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커나 같겠죠. 판별식 썼어요? 안 썼잖아요. 네? 자, 이제 들어봐. 지금 다 1학년 과정이잖아. 졸라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치?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다시 또 봐. 다시 들여다봐. 얘들아. 쪽팔린 게 아니야. 메꿔나가는 거야. 너희들 미적분하면서 미분하면서 뭐 했어? 불연속, 연속 배웠지? 너희들은 불연속이 졸라 많잖아 지금. 구멍이 졸라 많잖아. 맥이 다 끊어져 있잖아. 그치? 그런 걸 메꿔 나가야지만 성적의 변화가 생겨. 자, 시작해볼게. 2x제곱 일단 t라고 한다. 근데 t는 뭐보다 큰 범위다? 0보다 큰 범위야 얘들아. 그럼 얘는 식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들어봐. 이 부등식이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이야기가 t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온 거야. 근데 이 t에 관한 2차 부등식에서 어떻게 해석이 이루어지냐면 이 t가 무슨 범위에서 모든 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t가 양의 실수 부분에서만 이게 성립하도록 하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럼 얘도 또 y다라고 놓으면 아래로 볼록이야. 맞아? 아래로 볼록이야. 그런데 얘는 만약에 이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하라? 그럼 아까와 똑같아. x축하고 안 만나거나 x축하고 교점이 하나이거나 똑같아요. 판별 써도 돼요. 그렇지만 얘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t가 얼마의 자리야? t가 2의 자리지. 그치? 근데 얘는 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t가 무슨 범위에서만? 0보다 큰 범위에서만. 0은 여기 있지. 이 범위에 있는 y의 값만 0보다 크나 같도록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때 가장 작을 때 t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t에다가 2를 대입해 보세요. 2를 대입하면 k-4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제일 작은 새끼가 얘거든? 이 새끼만 0보다 커나 같으면 나머지의 값은 당연히 다 0보다 커나 같겠지. 그래서 k는 4보다 커나 같으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항상 성립한다는 이 얘기야. 제한 변역이 있으면 판별식은 가급적 생각하지 마. 이렇게 따져. 알았니? 됐니?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숙제가 졸라 많이 나가는데 어떡하지? 자,